안녕하세요, 송현순입니다. 29일 지난 29일 유엔 총회 각국 정상들의 연설이 끝난 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시간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해줄 거 다 했다. 미국에게 해줄 거 다 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해줄 거 다 했다. 핵실험장 폐기했지. ICBM 발사 중단하고 있지. 미군 유해 송환시켜줬지. 근데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냐. 정말 진정한 비핵화를 정말 원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종전선언부터 해라. 그래야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비핵화를 보고 싶으면 종전선언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태영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은 아니 그렇게 종전선언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평화협정도 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핵우산까지 걷어치워. 그래야 우리도 비핵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부터 먼저 비핵화 해라. 새삼스러운 입장 표명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본심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토리나 원고가 아니고 폼페이오가 10월달 방북하는 거에 대비한 압박수단으로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압박수단이겠지. 그 압박수단으로 갑자기 끌어온 압박 문구가 아니라 이거는 북한의 본심이에요. 언제 때부터? 김일성 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김정일, 김정은. 말 그대로 이것이 김정은이 말한 이거야말로 진짜 선친의 유언입니다. 증거를 한번 봅시다. 2006년 10월 7일 우리 추석 때쯤이에요. 1차 핵실험 해놓고 난 뒤에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첫째, 핵실험 해놔놓고 하는 얘기가 첫째,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북한 비핵화 아닙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의 비핵화를 원한다. 둘째, 조선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핵개발을 멈추지 않겠다. 세 번째, 우리의 핵개발을 멈추게 하고 싶거들랑 세계 비핵화가 먼저 앞서든지 세계 비핵화와 함께 북한도 핵개발을 멈추겠다. 이것이 외무성 성명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의미의 진위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서도 단 한 번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안 나왔어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뭘 걸고 넘어졌어요? 북한 비핵화 할 테니까 세계 비핵화하라. 세계 비핵화의 핵심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비핵화? 아닙니다. 미국의 비핵화. 미국이 직접 핵을 없애고 말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거기까지 안 간다 용어도 안 썼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목표가 뭐냐? 핵우산 걷으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걷으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하겠다. 이게 이번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북쪽이 위협을 안 느낀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줘야 우리도 비핵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건 뭐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공동훈련 하지 말고 한미 공동군사훈련 할 때에 핵 전략자산 가져오지 말고 그 가올 때마다 우리 벌벌 떤다. 너희들 이라크 전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땅속에서 49일 숨지고 있었다. 이라크 상공에서 내려꽂는 미사일 똑같이 평양으로 내절 꼽아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지 않고는 우리의 방어수단인 북한 요구죠. 핵, 미사일 포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10월달 방북할 폼페이오에 대해서 하는 얘기. 물론 그때 대한 뭔가 구체적인 결론을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제압 내지는 압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상류 오리지널은 이미 김일성 때부터의 아이디어예요. 3월 5일 평양에서 우리 대북 특사단을 만나서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진의 유언이다 할 때에 조선비핵화입니다. 조선비핵화. 북핵비핵화가 아니고 국정원장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 뜻 다 알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가였어요. 그때만 전문가였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잘 북한을 압니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문제로 교섭 대표로 한반도 평화 중재 대표로 평양에 가서 2년, 참 북쪽에 가서 2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그 말을 북핵 비핵화로 알아들은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그렇게 또 정의용 실장한테 설명해주고 정의용 실장은 그걸 트럼프에 가져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테이프 리코드 들어보십시오.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라고 홍보를 한 겁니다. 그 후 국민을 계속 속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본심을 드러내며 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트럼프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공화당 후보의 중간선거 선거 지원 유세를 나갔습니다. 도가 넘치도록 흥분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서로 좋아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서로 거칠고 그랬지만 언쟁을 주고받은 뒤에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부부싸움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한테 beautiful piece of art, 정말 멋진 예술품에 가까운 연애편지까지 보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트럼프와 김정은은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 아니냐? 난 김정은의 사랑에 빠졌다. 리용호가 말하는 것은 진심이고, 리용호가 말하는 것은 김정은의 목소리고, 리용호가 말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입니다. 전술이고.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사랑에 전혀 안 빠진 거예요. 트럼프에게 달라달라 하는 방법을 미소로 한번 했다, 압박으로 한번 했다 했는데 이제 못 기다리겠다는 거지. 압박 수단을 또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뭐 트럼프도 쇼를 할 수 있어요.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내 업적이, 대북 업적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정말 빠졌다면은
정말 사랑에 빠졌다면 사랑으로 사랑을 되돌려줘야죠. 김정은에게. 그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랑이 뭐냐요? 정말 트럼프가 김정은을 사랑한다면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보답은 북폭이나 유엔 제재 강화뿐입니다. 어줍지 않게 2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또 들어본다. 맷집 다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하고 협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파악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5번이나 보내는 김정은 편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북한, 돈 읽었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쇼로 사랑에 빠졌다는 용어는 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눈먼 사랑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비핵화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때리겠다는 거야. 그거 접어드는 바람에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사 있다 얘기해서 트럼프가 잠깐 귀를 기울이면서 북폭이라는 수단은 끝났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야? GP 철수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야. 북쪽이 가지고 있는 DMZ 내에 가지고 있는 GP 160개고 우린 60개인데 그럼 비율로라도 같이 없애야 될 거 아니야. 160개 63대 1이야. 우리가 11개 없으면 저거는 30개를 없애라고 그래야죠. 똑같이 11개를 물려. 이런 등신 같은 장사가 어디 있냐고.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기는 거야. 히틀러 독재 밑에 있던 독일 국민하고 똑같은 행동을 우리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거야. 트럼프가 정말 김정은을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은 비핵화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싶으면 북폭. 근데 자기는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유엔 제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다가 헷가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가 한 번도 2년 동안 자기가 집권하고 난데 미국에 손해되는 짓은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2분마다 생각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전술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부위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찬찬히 앉아가 생각해 보면은 유엔 제재를 강화하는 외에는, 그리고 유엔 제재에서 이탈하는 국가는 동맹국도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처벌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님 93년 3월 처음으로 북핵 위기라는 것을 미국이 당면하고, 93년 3월 북핵 위기가 1차 북핵 위기가 온 건 92년에 북쪽이 재처리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핵 생산을 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인스펙션을 받아라, IAEA 사찰 받아라 하니까 거부해서 들어가겠다고 밀어붙이니까 북쪽이 나자빠져진 겁니다. 우리 NPT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하겠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회원이 아니면은 IAEA가 들어와서, 국제원자력 기구가 들어와서 내 땅을 밟으면서 사찰이니 검증이니 할 자격이 없으니까 탈퇴하겠다. 미국이 화들짝 놀라 김정일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우리하고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것이 제네바 합의예요. 1년 6개월에 걸쳐서 나온 합의가 제네바 합의입니다. 골자부터 얘기하면은 필요한 건 뭐 줄게. 중류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줄 테니까 제발 핵개발 중단해라. 양쪽이 합의했어요. 성공했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회담을 끌었던 갈루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기간 동안 또 평양 핵 프로세스라는 걸 말하고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페리, 다 이 사람들 비둘기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두 사람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지만 그 방법으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를 줘서 되는 게 아니더라. 먹이를 주고 그 대가로 핵 폐기하라는 건 완전 실패다라는 걸 이 당사자들이 그 회담을 장담하면서 장담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장담하던 사람들이 그 방법은 안 된다고 지금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이후에서 2018년 현재까지 25년간에 걸쳐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면서 딱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2005년 9월 20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김정은 비자금 4,600만 불을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가 김정은의 비자금이라든가 북한 정권 유지, 미사일 핵 개발에 관련된 자금을 전달해주는 혹은 지원하는 그런 돈이 세탁을 거쳐가는 은행이라고 지적됨으로써 그 은행에 있는 모든 북한 관련 돈을 동결해버린 겁니다. 그 2년 동안 김정일은 오줌똥 다 싸고 쫓아다녔어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도 그걸 묶어놓으니까 육자회담 계속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그리고 핵 중단하겠다. 그 중간에 부시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차례대로 핵 동결하는 거라도 끌고 가자. 하겠다 다 하겠다. 제발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풀어주고 델타뱅크에 묶였던 돈만 풀어달라. 그때까지 육자회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델타뱅크 돈을 풀어줬어요. 제스처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핵리스트 그때 냈어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냉각탑도 폭파했습니다. 미국이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줬습니다. 먹튀야. 먹튀로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육자회담 유명무실해. 나오지 않아. 일주일 후에 나오겠다 했는데 북한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돈 가졌겠다.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졌겠다. 미국으로도 중유 얻었겠다. 뭐가 답답하냐 이거야. 그때부터 한 게 뭡니까? 물론 그 중간에 바로 돈 안 풀어주니까, 미국이 돈 안 풀어주니까 2005년 9월 20일 날 묶어가 돈 안 풀어주니까 2006년 1차 핵실험하고 또 뒤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발사 실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미국이 결국 돈을 풀어주고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빼주고 핵 리스트 내라 그러고 끝났습니다. 돈 받아가고 냉각탑, 쓸모도 없는 냉각탑 하나 폭파하면서 수백만 달러 부시한테 받아가고 핵리스트, 완전하지도 않은 일부 핵리스트 내고 난 뒤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한 게 뭐예요? 본격적인 핵개발을 그때부터 합니다. 그때부터 2차 핵실험 ICBM 능력 개발을 뒤도 안 돌아보고 한 겁니다. 그 후에 어떤 2.13 조치 모든 조치다 단발마적이에요. 잠깐 북한이 멈추는 제스처를 얻어내기 결과론적으로, 물론 영원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원 핵 불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은 했지만 북한은 항상 먹튀였습니다. 이용하고 튀고 이용하고 튀고만 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손에 완전히 넣고 북한 핵 문제를 손에 완전히 넣고 통제한 것은 그 2년 뿐이다라는 거죠. 2005년 9월부터 돈 풀어주고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빼줄 때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결정적인 잘못, 풀어주고 난 뒤 그때부터 유엔 제재 목을 더 쪼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유엔 제재 내용을 보면요, 어수룩해요. 지금처럼 모든 자금줄을 끊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관련된 것만 수출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NPT, 핵 확산 억제, 핵 비확산에만 포커스를 맞춘 유엔 제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도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지금처럼 경제력이 크지 않고 미국에게 대들어가 자기가 패권 잡겠다고 시건방지게 나서는 상황이 아니니까 목소리도 크지 않았고 러시아 마찬가지 협조를 강경하게 얻어낼 수 있었어요. 국제적인 명분도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앤다고 이라크 전쟁을 터뜨리고 그것으로 부시는 미 국내에서 그 전쟁의 명분의 정당성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절대 강국의 세계 유일의 패권, 군사 경제적인 패권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조졌어야 돼요. 적당하게 놔두게 된 게 바로 오바마의 스트래티직 네글리전스 내지는 오비디언스, 전략적 인내 혹은 전략적 무시 전략으로 던져놓은 것이 지금 이 꼴을 가져온 정말 어떤 시간 벌어주기, 명분 벌어주기, 명분은 미국에게 아니라 북한의 명분 벌어주기 시간 됐습니다. 뒤늦게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한 방에 어떻게 김정은을 때려보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몇 차례 김정은과의 편지를 받고 김정은으로부터의 편지를 받고 북한과의 딜을 해본 트럼프, 절대로 김정은이 만만치도 않고 북한의 전략이 역사에도 북핵 비핵화라는 건 역사에도 없고 북핵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헌법에도 없고 북한 지도자가 자기한테 약속한 적도 없고 한반도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 때문에 걱정이 돼서 북폭을 안 했습니다. 그 카드만 들고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헐레벌떡 트럼프에게 북쪽이 저거 알아서 비핵화한답니다. 구태여 꼭 군사적인 수단을 써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사랑한다는 미국이. 북쪽이 비핵화 카드를 왜 끄집어내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811호 행정명령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돈, 거래하는 은행, 북한과 사업하는 기업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미국 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더구나 유엔 제재 통과시킬 때 2017년 중국은 거기에 적극 협력하는 제스처를 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가 엉망이 되고 2016년에 3.9%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던 북한 경제가 2017년 유엔 제재 때문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는데 극심한 어려움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 13,811호에 의해서 북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3.2%로 내려꽂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손 벌릴 데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소를 보내고 비핵화라는 가짜 카드를 끄집어낸 겁니다. 주사파 정권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웬 떡이냐?
받은 겁니다. 김정은이 북핵 비핵화를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는 걸 빤하게 알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 언젠가는 북한 핵이 우리끼 될 수도 있다, 또 설사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김정은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북한 핵이 우리 동족인 한민족인 우리에게 위협이 될 리는 없다라는 어설픈 계산까지 하면서 그 위대하신 우리 존경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건 받아도 좋습니다. 너무 잘 된 겁니다.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를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해결하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김정은입니다. 거기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문제는,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미국에게 던져? 미국에게 던져놔놓고 미국이 알아서 핵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서,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데 미국에게 던져놔놓고 우리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평화란 단어를 34번 얘기하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원하는 게 통일입니까 비핵화입니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통령의 개념대로 보면은, 정의로 보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꼴밖에 안 돼요. 전혀. 아니면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북한 핵 가진 거하고 우리 평화, 남북한 평화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다.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그 핵을 가지고 우리를 때린다고 얘기를 안 했다니까. 다시 트럼프 얘기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자기의 중간 선거를 위해 쇼를 하기 위한 듣기 좋은 말,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자기의 업적,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업적을 좀 얻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국내 사정이고 선거운동으로서 유세로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절대로 본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11월 6일 전에는 절대로 정상회담이 어렵죠. 미북 정상회담. 혹시라도 그 영웅심에, 자뻑에, 자신감에 김정은을 만나서 뭐 한 번 더 이렇게 엉덩이라도 쳐주는 제스처를 쓸까봐 몹시 불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년간의 미국 간의 관계에서 성공한 경우가 딱 한 번, 북한 돈줄 좋으니까 북한이 슬슬 매드라는 것을 명심을 제대로 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북쪽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아무런 무용지물이,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동맹국에 대해서 무자비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 대는 나라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이란에 향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란을 쪽으로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한반도 우리에게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은 중간선거와 관계없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방법은 김정은을 만나는 게 답이 아니고, 당신이 김정은을 진짜 사랑한다면 북폭을 하든지 살려주십시오.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핵무기 가져 있어봐야, 미사일 가져 있어봐야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이 고철 가져가시고 고철값 확실히 쳐주십시오 하는 김정은의 항복이 나올 때까지
유엔 제재를 끌고 가는 것이 김정은에 대한 진짜 사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편을 이용해서 유엔사까지 없애라고 하는, 그리고 종전선언 하라고 떠드는 우리 문 대통령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만약에 유엔 제재로서 한계가 있다면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해주는 것이 바로 이쁜 자식 떡보다 매 하나 더 주는 꼴로 한미동맹을 바로 지켜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제 이 얘기를, 오늘 이 얘기는 미주 우리 국내 국민들도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미주 지역에 있는 해외 동포들 반드시 듣고 워싱턴으로 들어갈 채널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꼭 공유 많이 해주세요.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